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와서 신금해주는 인생상담 방송을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뭐 실력이 있다거나 자격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나 실력이 있다거나 뭐 용하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깔고 보세요. 그래서 이거 뭐 신청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고요. 신청 있는 거에 한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일어났죠. 지금 일어나서 할 일이 오늘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반주를 좀 하고 반주한 김에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땡님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영신 희신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영신 희신이라는 게 거의 지금 그 사이트가 어디고 뭐 어떤 다른 그런 일반적인 데서 말하는 영신 희신이 보통 이제 조호 해결을 영신 희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영신 희신에 대한 개념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막 내가 사주가 추워 만약에 그럼 뭐 따뜻한 게 온다? 그럼 그게 좋은가라고 하는 거 좋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 명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용신 희신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좋다, 뭐가 들어오면 힘들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단순히 용신 희신 뭐가 들어왔으니까 좋겠지. 예를 들어서 제 사주 같은 경우는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뭐 따뜻한 게 들어와. 예를 들어 화가 들어와. 그럼 좋을까요? 아니죠. 내가 원곡에서 원곡이 나의 성향인데 그걸 해결해줄 다른 게 온다는 거는 내 성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용신희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내 원래 기존의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순항용신이라고 하죠. 내 원곡에 없는 게 들어오는 거.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추운 사주고 화가 없잖아요. 목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잘 안 하는 사주죠. 그런데 화운이 들어오면은 뭘 해야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좋죠. 예를 들어서 뭐 희귀코모리 백수가 화운 들어와서 막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그런 대외적인 나의 역할이 생긴다. 사회적인 역할이 생긴다. 그럼 뭐 대외적으로는 좋죠. 근데 저의 마음이 좋을까요? 나는 백수가 편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운이 와서 내가 막 일을 하게 됐어. 그럼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야 백수가 이제 일을 하는구나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지만 그게 좋은 걸까요? 내 심리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용신시신한 거를 단순히 용신시신한 걸 알아가지고 아 나는 뭐 화 용신이니까 화운 오면 좋겠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용신시신이 궁금하시는 건 알겠지만 일단 제가 잘 못 봐요. 딱 이게 용신이다 희신이다 라고 감히 말해드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왜 좋을지 나쁠지를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신 희신을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겠구나를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좋고 어떤 부분에선 나쁜 게 운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라. 그래서 용신 희신한 거 사실 의미도 없고 용신신 보는 사이트는 엄청 많아요. 그냥 생년월일씩만 입력하면 용신신 나와요. 그래서 용신시신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용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왔을 때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은 힘들겠구나 이걸 알아야지. 단순히 용신 오면 와 나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 돈도 잘 벌고 연애도 하고 그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용신시신을 찾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시신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를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 용신시신을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 원곡을 다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그러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 영신시신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인성이 영신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를 사주를 봐야 되죠. 영신신을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사주 팔자에서 뭐가 살고 뭐가 죽는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뭐를 중요한 걸 살리고, 보통 관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관은 조졌고, 이미 관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살아나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보고, 그게 뭐가 살리느냐 그걸 보고, 그게 나의 성향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보고 있기가 게으른 걸 수도 있는데 보기가 좀 귀찮아요. 봐볼까요? 두 분밖에 없는데. 정제월지에 정인물령 편이 금왕절에 수왕하고 수왕하시고 금생수인데, 그러니까 수나 용신은 화 같아요. 오행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정제가 술토인데 뭐 토지만 금이기도 하고, 그래서 순환 용신은 이제 이 토를 생겨주는 화가 순환 용신인 것 같고, 대충 보는 거예요. 뭐 제대로 분석하려면은 저도 머리 아프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뭐 굳이 그냥 원국에 있는 용신을 찾자라면은 뭘까? 그래도 이게 왕한 인성을 잡아주는 무토정제, 시간의 무토정제가 영신이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뭐야, 무토 오는 때 좋은 거야? 화운 올 때 좋은 거야? 이래버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염두하시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그 사실 이게 무토가 좋다라 하기도 애매한 게, 이 임수가 유금의 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유금, 이게 뭐 위로 올라오면 신금이죠. 그러니까 신금생을 받는 임수라면은 기토로도 돼요. 경금생을 받았을 때 무토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경금운이 들어왔을 때 이 무토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무슨 소리야? 경금이 뭐야? 큰 돌덩어리? 임수는 뭐야? 뭐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감정이입 연기가 좀 있었죠 이번에. 금이 관이구나. 그러니까 사룬이 왔을 때 정제로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명예나 가오, 간지 이런 거를 추구를 함에 있어서 정제로 인해서 그래도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오를 편담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때 뭐 경금이 와서 임수를 과하게 생했을 때 무토를 토옥수를 한다라는 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물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그 오행 논리고, 이걸 현실적으로 체크를 하자라면은 뭐 나의 가오나 명예, 가오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나의 그래도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그 안에서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멋있게 사장님 이거 이렇게는 일 못합니다 라고 사표를 쓰면 있어서 정제가 그걸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의 가족들, 나의 통장 상태 이런 걸 생각해서 사직서를 내는 척만 하고 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나를 구해주는 용신이 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이게 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용신, 희신, 뭐 흉신, 뭐라 그러죠? 용신 반대말이 뭐지? 뭐라 그러던데? 아무튼 그런 거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용신, 희신이 뭐냐라고 딱 그것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게 용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넘어갈게요. 저랑 잘 맞는 일주 사주? 을목이니까 갑보면 좋죠. 그러니까 을목이란 게 사람이 세상이 어려운 일간이에요. 그냥 어려워요. 그 간격을 잘 모르겠고, 내가 멀리 하면은 사람과 멀어지고,
내가 가까이 붙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나를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이 간격을 모르는 게 을목이에요. 그런데 간목은 내가 붙었을 때 변함없이 잘해주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간목하고 을목은 딱 처음에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을목이 실망하는 게 간목과 을목 관계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잘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잘해주는 거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금 을목이 더 잘 맞아요. 근데 잘 맞기가 힘들어요. 을목은 습이고 경금은 조기 때문에 첫인상은 굉장히 안 좋은데 나중에 뭐 볼매가 될 수 있는 건 경금이고, 그냥 뭐 어쨌든 나중에 실망할지언정 쉽게 잘 맞는 건 간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질문하셔서 제가 그 오늘 좀 고민에 대한 걸 원래 따로 이렇게 댓글을 안 달아드리는데 고민에 대한 걸 물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봐봐요. 뭐 용신 희신이 뭐냐 물어보고 나랑 잘 맞는 일주가 뭐냐 답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끝인 거예요. 내가 막 힘든 고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솔루션을 드리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했더니 이제 의지가 약하고 정착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건 안 하겠다예요. 이분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싫은 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회사를 잘 옮긴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싫어. 그러면 사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관이 사직신이라고 많이 알고들 있는데 근이 있어서 사직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상관은 사직을 할 때 싸우려고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아 회사 정말 사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싸움의 방식으로 사표를 내는 거지 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에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상관은 사직서를 많이 내죠. 그 싸움의 방법으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가 싫어. 그러면 이제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내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견디기 어려운 거,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그걸 뭐 고치려고 막 의지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것에 대해 대응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좀 나랑 안 맞구나 이래서 사직서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분 이제 고민이 직장을 자주 옮긴다라고 하는데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그 직장에 뭐 적응을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하자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둔다라기보다는 그 직장이 본인의 마음에 안 맞을 때는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팔자가 자체가 내게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만둘 수 있는지 없는지 라는 건데 이제 또 마음은 그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정제가 왕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나의 가족이 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나의 그 가족과 나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마음과 이 직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직장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의 충돌이 있겠죠. 그런데 뭐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직장에 맞지 않는다면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장을 옮기는 데 있어서의 원인은 그냥 그 직장이 별로라서 옮기는 거예요. 뭐 딱히 뭐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뭐 그래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옮기시는 거라서 옮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건 있죠. 이게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주명리라는 게 팔려면은 너무 많아요. 이거 월지가 오온천지 극을 하잖아요. 이거 월지가 바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지가 또 생도 못 받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직장을 옮기시고 그런 데 있어서 보통 옮기는 원인이 내가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의 원인이 내가 생각할 때 뭐 돈이 안 된다, 그렇게 뭐 대우가 좋지 않다, 아니면 뭐 일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직장 자체가 마음에 안 좋은 직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 안 좋은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그런 니즈에 안 맞아서 그런 느낌이 커요. 근데 뭐 이런 거 보려면 끝이 없죠. 뭐 몇 달을 봐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의지 박약이라기보다는 이거 의지 박약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 의지로 그만두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 직장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본인 의지로 그만두시는 거지, 내가 이 직장에 뭐 견디고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의지가 약한 건 아니다, 오히려 본인 의지로 그만두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분이 이제 정착을 하려 한다라면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을목이 뭐 해수를 보면 정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해운이거나 뭐 그럴 때 정착할 수도 있고, 이 겁재가 조져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인성 들어오면은 좀 그거 할 수 있겠죠. 원래 인성이 많기도 하지만 그럼 뭐요? 경금 신금이 밑으로 들어와야 되나? 그런 게 있겠죠. 언제 정착하냐 따지면 신금 밑에 들어올 때 정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운으로 들어온 거는 그 운이 끝나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분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나의 오히려 의지 박약이 아니라 나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쯤 정착할 수 있을까요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본인이 그러면 뭐 직장이 마음에 들면 정착을 안 하시겠구나. 그러네,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러네. 본인 마음에 드는 직장을 만나면 정착하시겠죠. 그거를 운으로 물어보신 거겠죠, 저한테. 언제일까? 관이 들어올 땐가? 근데 없는 관이 들어온다고 그걸 쓸 수 있나? 없는 관은 아니구나. 근데 이게 정착이라고 해도 편관이잖아요. 편관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관이 들어와서, 만약에 관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정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관이 들어올 때 정착하는 게 낫죠. 편관이 들어오면은 특히 아니면 오히려 근이 들어올 때 정착할 수가 있죠. 다음 대운에 정착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인목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정착이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 자기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근이 들어와서 정착한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정착하는 거라서 이게 과연 좋을까? 라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금왕절생에 목이 들어와서 정착한다라는 얘기는 뭔가 일을 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 때문에 내가 일을 버려서, 내가 일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딸린 식구들이 있다랄지, 내가 버려놓은 일 때문에 그거 책임지느라고 정착하는 거지, 뭐 엄청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뭐 용신 희신 찾고 막 내가 언제쯤 정착하게 되냐 이런 거 묻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용신 희신 뭐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그게 완전히 좋은 건 없거든요.
뭐가 좋으면은 당연히 뭐가 나쁘게 돼요. 내가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내 월급은 다 뺏기겠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게 딱 완벽히 좋은 건 없어요. 막 내가 돈도 벌고 마음도 편하고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돈을 벌려면 몸이 편할 수가 없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야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아 무조건 이 운이 오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아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직장에 정착한다라는 게 어떤 이유로 정착할지를 생각하시고 언제쯤 정착할 수 있을까를 바라셔야지, 정착하는 게 그냥 뭐 딸린 식구 때문에, 내 딸린 그러니까 식구라기보다는 내가 버려놓은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사업하자 했어 막, 그래서 거기에 막 빚내서 막 투자한 사람도 있고 그래.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정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 정착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연히 용신 희신 찾고 뭐 이런 거 찾는 분들은 마냥 좋은 건 없어요. 뭘 하나 주면은 뭘 하나 내놔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돈 버는 운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일해야 되는 운이기도 한 거예요. 백수가 막 아 나 돈 버는구나, 돈이 들어오는구나, 아 너무 좋아라고 하는데 그게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원곡이 없으면은 본인한테, 본인 성향에는 안 맞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얼추 어설픈 아무 말 조언을 드렸지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용신 희신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뭐 완전히 좋은 건, 완벽하게 좋은 건 없어요. 어떤 게 좋으면 어떤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지금 옮긴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지금 때려치는, 오히려 본인 의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생각, 막 엄청 진짜 꿀 직장을 만나서 아 너무 좋다, 여기는 내가 평생 직장 해도 되겠어 라는 직장일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정착할 수 있는 운은 많아요. 원래도 재성이 있지만 더 재성이 오져서 막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실해. 막 근데 자식까지 낳았어.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정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정착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그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질문 자체가 그런 생각에서 뭐 언제 좋아지나요? 나의 인생이 언제 꽃밭이 되나요?로 물은 것 같은데, 명리는 완벽한 꽃밭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으면 어떤 부분이 나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뭐 고민을 좀 더 고민을 확실하게 댓글을 달아라고 했는데 뭐 그게 받아들여진 질문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분 했어요. 다음에 SE 땡땡땡땡님, 명이란 게 그래요. 사람 인생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좋은지, 그냥 일 안 하고 적당히 벌고 노는 게 좋은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사주팔자에 나오죠. 근데 아까 그분은 안 보긴 했는데 너무 용신시신 찾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런 겁니다. 면도도 하고 찌르고 그랬나? 시험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반추하고 아 오늘 상담방송 찍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죠. 될 대로 되랍니다. 제가 뭐 이쁘게 나와서 저한테 득될 게 있나요? 아이돌 할 것도 아닌데 될 대로 되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엄청 대박이 터질까요? 유튜브 엄청 대박이 터질까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렇게 막 재밌는 유튜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이거를 재밌게 한다고 한들 아니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한들 과연 제가 터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는이 연불한다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하자. 고민. 미용에 관심이 있다. 미용에 관심이 있으시다.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한다. 또 이제 뭐 또 안 좋은 사연이 있으시다. 금만 왕하죠. 금만 엄청 왕하십니다. 금왕. 금왕인데 목은 없어요. 금왕에 목 없고 또 정의는 월지에 비견 왕하시고 근왕하시고 쉽진 않죠. 너무 금왕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딱 물어본 건 그거예요. 지금 그 어떤 거를 이제 배우시는데 미용 관련해서 배우시는데 뭐 어떤 정확히 어떤 분야를 물어보시는가라고 했는데 속시원이 제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속시원이 원래 그 본인의 그 한테 잘 맞는 거는 뭐 사실은 그 약간 참모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본인한테 잘 맞는 거는 참모라고. 그래서 뭐 근데 이분이 지금 메이크업 자격증을 딸까 한다라는데 갑자기 뭐 참모다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메이크업이 맞냐라고 하는데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뭐 참모적인 부분이 메이크업일 수도 있죠. 뭔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라고 하는 게 뭐 비슷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메이크업. 제가 뭐 그 메이크업 분야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미용 분야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같은 말이죠. 뭐 참모나 메이크업이나 뭐 그 사람의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을 꾸며주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니까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이런저런 할 얘기들이 많죠. 이렇게 금왕한데 금왕절에 금만 너무 왕하다. 금생수도 안 되고 화급금이 된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명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왕절에 금만 왕하고 목이 없다. 원래 금금목 밸런스죠. 그러면 할 말이 있죠. 금왕절에 목이 없다. 그럼 할 말이 있죠.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고 메이크업만 물어봤잖아요.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럼 뭐 다른 얘기 하면 뭐예요? 이 사람 고민만 얘기해주면 되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민이란 거를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얘기한 적도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잘 안 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나? 이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 또 뭐 그 내가 메이크업이 맞는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대고 뭐 내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뭐 그걸 수용할까?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그 나의 조언이 맞을까? 중요한 그거죠. 내가 뭐 아는 척을 막 해. 막
금왕절에만 몸이 없군요. 금생 수도 안 되는군요. 화급금도 안 되는군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막 썰을 풀어.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나는 그만큼의 실력이 있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물론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없는 실력이 아마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굳이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넘어가고 이거는 뭐 상담 방송이 어제든 매주 있네요. 신청이 뭐 어쨌든 신청이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 식상까지 했죠. 그 명리 그 식상 방송. 그것도 뭐 제가 실력이나 자격이나 뭐 아는 게 있지는 않은데 하고는 있죠. 그냥 취미라서 하는데 뭐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재성을 뭐 어떻게든 하는 쪽으로 거의 할 것 같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죠. 숨 쉬니까 뭐라도 해야겠죠. 뭐 그런 의미로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재성에 대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방송 이렇게 끝낼게요. 네, 뭐 끝내겠습니다.